됐어.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자 43번입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x가 누군지 알아. 대입해. 답 나옴. 대입 안 할 거죠? 왜 안 해? 귀찮아. 계산도 복잡하고. 이 복잡한 거 계산하면 100% 틀릴 거야.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확률이 올라가. 그러니까 일단 식 정리를 좀 할게. 자 여기 3을 곱해서 3x는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쓸게요. 1이 넘어가요.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요 루트를 없앨 수 있어요. 루트가 일단 귀찮잖아.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루트까지 없애버리면 9x 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 제곱했으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9x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귀찮게 풀든 빠르게 풀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번거로운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번거로운 과정.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식이 하나 나왔죠. 9x 제곱에다가 6x를 빼주고 또 1도 빼주면 0 나온다는 걸 네가 알아요. 그럼 이 식을 갖고서 내가 문제에서 준 식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9x 제곱은 6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잖아. 넘어가면 되니까. 맞아? 근데 여기 봤더니 9x 4제곱이 있네. 어호 뭐 하면 될 것 같아 양변에? x 제곱을 곱합시다. 그래서 양변에 x 제곱을 곱하면 자 9x 4제곱은 6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됐죠? 그러면 나 지금부터 저기 9x 4제곱짜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야지. 맞아? 그럼 얘를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목표를 하나 이뤘냐? 차수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4차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3차로 차수가 낮아질 거야. 뭐 차수가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면 좀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될 거야. 6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쭈루룩 써야 됩니다. 쓸게요. 21x 세제곱 빼기 37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0이라고 쓸 거고 자 이왕이면 또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좀 해줄 거니까 27x 세제곱 3차 그 다음 마이너스 26x제곱 2차 그 다음 1차 상수까지 이렇게 써야지.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내가 아는 건 요거거든. 9x제곱이 6x 플러스 1이랑 같다라는 거. 네? 왜요? 네? 어디요? 왜요? 30 미안해요. 26이 아니라 36. 미안합니다. 잘하네. 지금 누구죠? 누가 말했죠? 하경이가 말했나요? 잘했어요. 칭찬.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9x 제곱을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 27x 세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또 양변에 3x를 곱해야지. 됐죠? 그러면 좌변 27x 세제곱은 6, 3, 18x 제곱 더하기 3x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27x 세제곱을 내가 요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가 3차였는데 바꿔 쓰는 순간 뭐로 바뀌어? 2차로 바뀌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바꿔서 다시 써봐야겠다. 18x 제곱 더하기 3x 빼기 36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0일 거고 자 요거 다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8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0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왜요? 왜? 또 틀렸어?
9x제곱이 누군지 아니까 그럼 마이너스 18x는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양변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바로 써볼까? 마이너스 12x 빼기 2 원래 있던 거 그냥 써주면 허허허허허허허 8입니다. 끝. 됐죠? 이게 첫 번째 무식하고 힘들게 풀어보기. 됐죠? 첫 번째 내용. 혹시 이해가 필요한가요? 문제? 그럼 시간 좀 드릴게요. 빨리 이해해 보세요. 연아 괜찮아? 뭐 이 정도 그냥 뭐 그냥 곱해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바꿔 써서 그냥 까지고 그냥 그죠?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머리라는 걸 좀 써서 고민과 생각이라는 걸 좀 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유 뭐야 이거. 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첫 번째. 나는 이걸 알아. 야, 9x 제곱 빼기 6x 빼기 1이 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9x 4제곱 더하기 21x 세제곱 빼기 37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0이라는 4차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 4차식이라는 걸 모양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봐. 9x제곱 빼기 6x 빼기 1하고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여기다가 누군가를 적절한 애를 곱해주면 4차식 만들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 뭐 부족하면 뒤에다 뭘 더 쓰면 되지 않을까? 받아들여?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이 4차식을 여기 있는 2차식과 또 다른 2차식의 고배 형태로 쓴 다음 뭐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해서 맞춰줄게. 완벽히 똑같아질 수 있도록. 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식을 쓰고 나서 우리가 얘를 해석해야지. 무슨 식입니까? 검산식. 다항식의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이죠. 맞아? 그럼 다시 여기 있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진 거잖아. 맞아?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등식으로. 그러면 자, 9x 4제곱 더하기 21x 세제곱 빼기 37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0이라는 4차식을 와우 2차식 9x 제곱 빼기 6x 빼기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직접 나누어 볼게요. 물론 또 직접 나누는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정리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할게 귀찮아. 누구 곱하면 돼요? x제곱을 띵 곱해주시면 9x 4제곱 빼기 6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돼서 얘네들이 빼주면 똥똥 28x 세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36x제곱 하나 내려올게 9x 왜? 27이야? 여긴 36 맞아? 고마워요. 됐죠? 그 다음 누구 쓰면 될까? 3x 9, 3, 27x 세제곱 6, 3, 18 마이너스 18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또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마이너스 18x제곱 빼주니까 플러스 12x 내려와서 플러스 10 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음? 왜요? 왜? 어디? 왜? 어디? 뭐가? 왜? 어디? 왜? 다시 그래서 다시 그럼 누구 마이너스 2 써주시면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 이걸 또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없어지면 8 됐죠? 그럼 결론 요 자리에다가 이 몫을 뿅 써주시고 나머지는 8이었네요 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문제 얘가 몇이라고 했죠?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만 남았네. 둘이 같은 거임.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내가 아는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편한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한 번 더 해볼게요.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죠. 일단 첫 번째 쭉 첫 줄 읽고 나면 드는 생각 나눗셈 표현이네. 그럼 뭐 해야 돼? 검산식으로 써야겠죠?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검산식. fx라는 이 다항식을 x 더하기 2로 나누어 제끼면 몫이 qx라는 거고 나머지는 r이래. 됐죠? 여기서도 하나 더. 몇 차로 나누니? 그럼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차수니까 상수로 표현되겠지? 물론 0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상수 어떤 숫자가 오겠지 뭐 0이든 1이든 2든. 자, 등식 썼음.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 표현입니다. fx를 3x 더하기 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네가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다시 나눗셈 표현. fx라는 애를요. 3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도 분명히 몫이라는 게 생길 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네모. 나머지가 나올 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세모. 됐죠? 하나 더. 몇 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1초보다 작은 상수로 표현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아니 얘가 누구야? 얘는 누구예요? fx죠? 왜 맞잖아. 얘는 누구죠? fx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둘 다 fx네? 그럼 같은 식이라는 거 아님? 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둘이 같은 식이네. 됐지? 그럼 자, 둘이 같은 애야 라고 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이 같은 식이래. 근데 모양이 좀 다른 거지. 근데 이렇게 같은 식인데 모양이 다른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언제? 중학교 내내. 너네 같은 식인데 모양 다르게 쓴 거 중학교 내내 배웠다. 봐봐. x 더하기 3, x 더하기 2.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랑 같은 식인 거죠? 맞아? 이런 표현인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둘이 같은 건데 모양만 좀 다른 거야. 맞아? 얘도 마찬가지. 둘이 같은 fx, 얘도 fx인데 모양만 좀 다르게 쓴 거네. 그럼 어쨌거나 내가 얘를 싹 이쁘게 전개하고 정리하면 둘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지. 맞아요? 우리가 봤던 게 이런 거잖아. 이런 등식들. 같은 식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같은 식이야. 요 x에다 내가 1을 넣었어. 여기도 똑같이 x에 1을 넣었어. 그럼 결과는 어때야 돼? 같지. x에 0 넣었어. 0 넣었어. 같겠지. x에 3 넣고 여기도 똑같이 3 넣으면 같겠죠. 그럼 문제. 위에 있는 식 x, 밑에 있는 식 x에 똑같은 수를 대입해 볼 거야. 그래도 계속 같을 거야. 누구 대입해 볼래? 왜? 0되니까. 왜?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0되잖아. 그럼 0 곱하기 누구는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요 상수만 남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0되잖아. 그럼 얘도 0이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상수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남은 이 상수 r과 여기서 남은 상수 이 나머지 얘는 서로 같은 값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야? r. 됐습니까? r. 나머지 r이네. 그럼 다시 볼게. 같은 식인데 여기에다 더하기 r, 여기에다 더하기 r. 같은 식이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얘하고 얘도 같은 식인 거 아니야? 맞아? 받아들여요? 그럼 저 네모 자리엔 누가 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몫이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봅니다.
3 묶어서 x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됐죠? 그럼 결론 x 더하기 2, x 더하기 2 똑같네? 여기다가 qx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3 곱하기 네모를 곱하면 되죠? 그럼 결론 qx는 누구와 같다? 3 곱하기 네모랑 같다. 됐죠? 그럼 네모는 누구? 3분의 1 qx. 그게 누구? 몫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몫은 3분의 1 qx고 나머지는 r이었어요.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많이 피곤해? 아우 많이 힘들어. 왜 뭔 일 했어 오늘? 왜? 아파? 담이 온다고? 다비가? 다리가 관절. 건강해. 아프지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44번이었습니다. 끝.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계속 천천히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뒤에 있는 얘기들을 쓱 했을 때 당연하구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익히려면 이게 천천히 이해가 돼야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요. 45번 봅니다. 45번. 45번. 자, 문제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 6월달 고1 29번이죠. 이게 2018년이니까 29, 30 혹은 21번, 20 뭐 이런 애들이 킬러인 그 시절이에요. 29번이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는 모의고사에서. 문제 읽어보세요. 네, 읽었죠? 읽었죠? 뭐 구해야 되니 우리? PA의 제곱을 구해야 되죠. 맞아? 그럼 A가 누군데? 알아야 되겠지. 맞아? 그 A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 알아냈으면 뭐해? PX라는 요 함수에다가 PX라는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요 A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누군지 또 찾아야 되겠네. 맞아? 그럼 우린 두 개를 알아야 될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첫 번째 A가 누군지 알아내야 돼. 두 번째 PX라는 저 2차식이 뭔지 알아내야 돼. 그러면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그죠?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서 문제에서 준 식은 요거밖에 없어. 요식밖에 없어요. 요식밖에. 얘네 둘이 같아요.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안 읽는 경우들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몇 차? 2차. 다항식 px가 있어. 근데 요 부분 잘 보셔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대. 뭘 만족한다는 거야 이게? 내 기분을 성립시킨다는 거야.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식입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등호라고 하죠. 같다라는 기호를 우리가 등호라고 하잖아. 등호가 있는 식. 왼쪽과 오른쪽이 같음을 만족시킨다고. 됐어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실수니까 x에 0을 넣어도 같은 거고 1을 넣어도 같은 거고 100을 넣어도 같은 거고 누굴 넣어도 같은 식이네. 우린 이렇게 같은 식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 언제? 지웠네. 그때. 됐죠? 그럼 둘이 같은 식이야. 그럼 뭐야? 모양만 좀 다르게 쓴 거네. 그럼 모양만 좀 다른가 보다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뒤로 살짝 가서 봐야죠. 좌변 보세요. 저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살짝 뒤에서 봐야 돼.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살짝 뒤에서 봐. 그렇지. 좀 더 뒤에서. 봤어? 저런 식 뭐라고 부르게? 좌변에 있는 저런 식. 살짝 뒤에서 보세요. 완전 제곱식. 우리 얼마 전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용어 쓰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촘촘히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한 식이야. 누가? 오른쪽에 있는 얘가.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아, 여기 있는 x 빼기 a, x 플러스 a, 그리고 x제곱 더하기 7, 여기에 64를 더한 다음 식은 완전 제곱식이구나. 됐을까요? 아, 얘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전개해서 다시 곱의 형태로 딱 바꿔주면 완전 제곱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전개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거 두 개 전개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에 x제곱 더하기 7을 곱해주고 64를 뿅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하나씩 또 전개해보면 x 4제곱 됐죠? 그럼 잘 보셔야 돼. 7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이야. 맞니? 그럼 x 세제곱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다. 7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a제곱. 마이너스 7a제곱 더하기 64까지. 됐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px 몇 차? 2차. 2차에다 x를 더했어. 그럼 몇 차? 2차. 2차의 제곱꼴이래. 그래서 4차겠지? 그럼 얘도 4차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4차식을 2차의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네. 절반의 제곱. 뿅. 맞아요? 절반의 제곱. 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64가 절반의 제곱값이 오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또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7a제곱 더하기 64는 4분의 7 마이너스 a 제곱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쓸게요. 천천히 할게. 빨리 하니까 나도 틀리더라고. 그럼 4를 양변에 곱해서 7, 4는 28a 제곱. 64에다 4 곱하면 몇이게? 256이죠? 자, 전개합니다.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제곱. 됐죠? 그러면 자, 한쪽으로 싹 몰아주시면 a 4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14a 제곱 마이너스 이거 49 빼면 몇이지? 207은 0. 됐죠? A 값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 되게 복잡해. 아, 이거 너무 복잡해. 막 숫자도 너무 복잡하고, 와, 씨, 너무 복잡해. 이때 여러분들 고등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신념이 하나 있어. 뭐냐? 믿음. 믿음. 민우야, 믿음.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풀 수 있다는 믿음. 답이 있다는 믿음. 답이 있으니까, 풀 수 있으니까 냈을 거야. 답이 없어, 풀 수 없어, 근데 내지 않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 내가 딴 거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 믿으셔야 돼요. 됩니다. 될 거야? 돼? 혹시 안경 끼지 않았니? 왜 계속 봐? 렌즈? 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해서. 믿으셔야 돼요. 자, 207입니다. 이거 일단 3으로 나눌 수 있죠? 6, 3, 18에 9, 3, 27. 3으로 한 번 더 되네요. 23. 그럼 얘는 뭐야? 9 곱하기 23이잖아.
그럼 23에서 9를 빼주면 14 나오네.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 a제곱 9하고 23 어디다 마이너스? 위에다. 됐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a제곱 마이너스 9하고요. a제곱 플러스 23 곱한 식으로 나오겠다. 그럼 a제곱은 9이거나 마이너스 23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 굳이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럼 a제곱은 몇이다? 9다. 그럼 a제곱이 9니까 a는 몇이겠어?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문제를 봤더니 a는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a는 몇입니까? 3이었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야 a 값 누군지 알아냈다. a가 3이었구나. a가 3인 걸 알아내기 위한 대장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절반 한 거죠. 됐어요? 자, 정리 필요한 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a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인데 a가 누군지 내가 알았잖아. 3이라는 걸. 그럼 요 식에다가 요 마지막 여기다가 a 자리에 3 넣어서 다시 써봐야지. 그럼 x 4제곱 더하기 아닌데? 3 넣으면 마이너스 9잖아. 그럼 빼기 2겠네. 빼기 2x제곱. 그 다음 3 넣으면 9, 7에 63.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야 이거 인수분해 돼요? 뭐 이런 거야 그치? 이거 암산으로 되지 뭐 사람 뭘로 보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누구랑 같은 거였냐면 얘랑 같은 거였잖아. 이게 이거였어요. 누구? px 더하기 x의 제곱이랑 같은 식이에요. 라는 거 아님. 그럼 이제 px 슬슬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준 등식은 저거밖에 없어. 저걸로 얘기해야 돼 계속.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px 더하기 x는 어차피 여기서의 제곱, 여기서의 제곱이니까 알맹이끼리 같은 거야. x제곱 빼기 1인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놓고서 망친 거죠. 왜? 문제 첫 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px는 2차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지. 맞니?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의 제곱값이 예를 들어 3의 제곱이랑 같대. 그럼 요 자리에 오는 건 누구야? 그냥 3인 거야? 마3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 엄밀하게 뭔데? 얘가 풀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게 뿅 넘어가면 px 되는 거잖아.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왔어야 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까지 봤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해서 px는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넘어가죠. 마이너스 x. 전개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1이었네. 이게 px. 됐죠? 그럼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pa는요. 다시 말해서 p3은 누굽니까? 3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9 플러스 3 더하기 빼기 3 미안. 빼기 3 더하기 1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11이죠? 네, p3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거의 제곱값 121이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을 구하기 위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거 정리해 주세요. PA의 제곱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가 3이니까 P3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문제 보세요. 자,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거든. 여기까지 읽고 나면 등식 세울 수 있죠? 검산식 세웁니다. 검산식.
다시 세운다. 여기까지 나눗셈 표현 나왔구만. 자, 그럼 나눗셈이니까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x 빼기 1로 나눈데 몫이 qx인데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인 r로 표현되나 봐. 됐잖아. 끝. 됐죠? 그럼 두 번째. 나는 xfx 더하기 3이라는 이 친구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누군지 나머지 누군지 궁금해 써줘 라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잖아. x fx 더하기 3이라는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군지 나머지는 누군지 궁금한데? 라는 말 아닐까? 따라올까요? 여기까지의 표현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일 거야.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럼 식을 세우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어떡하지? 저 네모 자리에, 세모 자리에 누가 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첫 번째. 몇 차로 나눴을 때죠? 그럼 얘는 무조건 상수일 거야. 그 상수가 누군지는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음. 두 번째, 여기 fx 보이지? 근데 위에도 fx가 누군지 알고 있지? 그럼 fx는 얘라면서 그럼 우리 요 fx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x 빼기 1 qx 더하기 rx 됐죠? 뭐야 여기다가 그냥 x 곱하면 되잖아.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더하기 3 얘는 x 빼기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됐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수업 때 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해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언젠가 땅 이해가 될 거야. 자 나눗셈 표현을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죠. 검산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라고 써져 있는 등식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입에 짝짝 붙도록 계속 반복하셔야 돼. 아니 하다못해 내가 수업 때마다 거의 매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맞아. 매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는 너네가 완벽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 반복해야 돼. 알았지? 준서가? 말할 수 있어? 따라해. A를 B로 나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 표현인 거잖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알았지? 잘 보셔야 됩니다. 준서가 너 이거 말할 수 있어? 말해봐. A를 B로 나눈 그렇지. 그렇지. 몫이 Q고 맞아요? 아니죠. 조건이 붙어야지.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려면 B가 R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당연히 R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것까지 말해줘야지. 다시 해? 아니지 그냥 할게. 외우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반복하셔야 돼.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수의 세계였고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해도 돼? 맨 앞에 앉아서 딱 눈이 마주치니까 나랑. 원래 민서가 여기 앉았었는데, 그치? 알았어. 또 해도 돼? 자,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비니야 말할 수 있어? 말해봐. 라고 말하려면 뭐가 커? 뭐가 커? 뭐가 커? 뭐가 커? 뭐가 커? 수? 이거 지금 식이잖아. 차수가.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 여기다 하나 더.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크다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fx를 gx로 나눈 몫이 qx고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장이 나와서 식으로 바로 썼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차수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나눗셈 표현을 명확하게 줬으니까. 그럼 네가 식으로 썼을 땐 얘를 나눗셈으로 말하려면 gx의 차수와 rx의 차수를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 해줘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수의 세계로 갑니다. 보세요. 얍. 맞죠? 올바른 등식이죠? 이때 우린 예를 보면서 말하지. 37을 누구로 나눈? 8로 나눈 몫이 4고 나머지는 5예요. 맞아? 근데 자 다시 써볼게. 등식 맞죠? 같은 식 맞지? 계산하면 나오죠? 자, 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37을 4로 나눈 몫이 8이고 나머지는 5야. 맞아 틀려? 왜 틀려?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그냥 바꿔 쓰든 같이 쓰든 뭐 따로 쓰든 뭐 똑같잖아 이건 사실. 그럼 봤을 때 37이라는 숫자를 8로 나눴어. 나머지는 5임. 이건 맞는 표현이야. 근데 37을 4로 나눴어. 나머지가 5임. 이건 다른 표현이죠. 틀린 표현이지 정확하게. 왜? 4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5가 돼. 숫자가 더 작아야지. 그지 않아? 그럼 여기서 궁금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37을 4로 나눈 그 나머지가 몇일까?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보는 거지. 야, 5가 나왔어. 이거 뭐 한 거야? 끝까지 안 나눈 거야. 나나 괜찮아? 끝까지 안 나눈 거야. 뭐 해야 돼? 끝까지 나누셔야 돼요. 우사인보트가 왜 빠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돈가스 몰라요? 돈가스래. 스윙스 몰라요? 네. 아셨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린 이 5라는 수를 4로 끝까지 나눠야 돼. 몫이 몇일까? 1. 나머지는 1이잖아. 그래도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4 곱하기 8에다가 4 곱하기 1에다가 1까지 더한 애구나. 여기 4, 여기 4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4를 묶으면 8 더하기 1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붙는 거 아님? 그래서 4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끝까지 나눠야 된다고.
그럼 이 패턴은 어디서도 똑같이 하냐? 여기서도 똑같이 해. 그럼 이 말을 한 이유 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인데 오른쪽의 구조가 얘 곱하기 얘. 됐죠? 하나 더. 이거 목, 얘 나머지. 다시 말하면 왼쪽에 있는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서 이 네모에 누가, 세모에 누가 올까?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고. 근데 보세요. 왼쪽을 딱 봐봐. x 빼기 1에다가 x, qx 곱한 게 있지. 맞아? 그리고 얘를 더한 게 있지. 맞아요? 그럼 이때 구조만 딱 보고서 얘기한다고. 아, 요 네모 자리에 x, qx가 오고 요 세모 자리에 rx 플러스 3이 오면 되겠네. 맞아, 틀려? 틀렸다고. 됐어요? 다시. 둘이 같은 식인 건 맞아. 아, 그럼 이것도 얘기해 드려야 될까요, 혹시? 그 3 곱하기 4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하고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써져 있을 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x랑 x 빼기 1이랑 qx 3개를 곱한 거니까 얘네끼리 순서를 막 지 맘대로 섞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x 빼기 1하고 x하고 qx 곱한 게 여기 앞에다 쓴 거야. 됐음? 그럼 봐. 얘네 둘은 같은 식인 건 맞지? 근데 이 식을 보면서 아, 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잖아. 1차보다 작게 나와야지.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끝까지 안 했다고. 됐음? 끝까지 나누지 않은 거야. 아까 얘처럼 아, 4로 나눴는데 왜 나머지가 4보다 크게 나와? 더 작게 나와야지. 그 말은 무슨 뜻? 끝까지 안 나눈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끝까지 나누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여기서 했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누구? 여기는 rx 플러스 3. r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을 끝까지 x 빼기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눠주시면 돼. 자, 좌변 1차입니다. 우변 1차죠. 1차를 1차로 나눴음. 몫은 몇 차? 상수. 누굴까? r. 왜? 아, 전개하면 rx 됐잖아. 그럼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r이네? 원래 없었지. 그럼 뭐 해줘? 더하기 r 붙이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같아지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 더하기 3이 있네? 그럼 여기도 뭐해? 더하기 3 붙이면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요 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x 빼기 1 곱하기 x qx 더하기 x 빼기 1r 더하기 r 플러스 3. 됐죠? 그러면 x 빼기 1이 공통인수니까 이거 묶어서 한 방에 뽕 써줘야지. 남은 건 x qx 플러스 r 더하기 r 플러스 3. 됐죠?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5번이네요. 됐음? 그래서 요 표현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다음부터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가능해져. 그래서 계속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고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돼, 이 정도는. 자, 여기 47번 딱 봐보세요. 문제 읽겠지. 모서리가 누구인 정육면 제 부피. 모서리가 누구인 정육면 제 부피. 부피를 더해줘. 한 모서리가 x 빼기 1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1의 세제곱 끝. 그럼 부피 x 더하기 1입니다. 뭡니까?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럼 둘이 더하시오인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둘이 더한 거요. 곱셈 공식.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취향껏 가시면 됩니다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전개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요거 전개할게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아, 둘이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더하면 되지 뭘. 그럼 뿔만 없어져서 남은 건 2x 세제곱 더하기 2x. 끝. 잠깐만, 이거 3이잖아. 3. 아, 6x. 미안합니다. 끝. 그래서 답 몇 번? 1번. 됐죠? 미안해요. 3이죠. 3이죠. 3.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푸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8번. 프린트에서 한번 봤던 그런 문제. 느낌적인 느낌. 아우, 넓이가 몇일까요? 너는 알아요. 대각선이 몇인지. 둘레가 몇인지. 그럼 이때 넓이를 구하라고.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가로가 누구고 세로가 누군지 알면 되겠음. 그럼 가로가 누굽니까? 몰랑 x. 세로는 누굽니까? 몰랑 y.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 피타고라스. 둘레가 24야? 그럼 x랑 y 더하면 몇인 거야? 12겠네? 절반이니까. 근데 너는 넓이가 궁금해? xy 곱한 게 누군데?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 곱셈 공식이네. 바로 밀어넣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안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밀어넣어 주세요. 답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49번. 자, 둘레 길이를 구해줄래요? 둘레 길이를 구해줄래요? 둘레 구하려면 가로가 누구고 세로가 누군지 알아서 더한 다음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가로가 몇입니까? 몰랑 x. 세로가 누구예요? 몰랑 y. 그럼 이때 요거 꼭 이걸 놓치더라고. 자, 여기 얘 길이 몇이에요? 네, 25죠. 그럼 위에 거랑 똑같지 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넓이가 108이야. xy를 곱한 게 108이야. 너는 xy 더한 값 누군지 알 수 있잖아. 이거 2배 하면 둘레지 뭘. 됐죠? 마찬가지 곱셈 공식 변형을 갖고서 푸는 문제. 변형이라고 말했을 때 어려워요? 그냥 곱셈 공식 갖고 풉니다 라고 해도 돼요. 정리하면 나오는 값이니까. 지용이 괜찮니?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으면 머리로 하트 한번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하트. 아이씨. 참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자,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바로 가자. 여러분들 요 표현 지난 수업 때 한번 칠판에 적어드렸던 표현이구나. 그쵸? 맞아요? 세제곱 더한 값, 제곱 더한 값. 그럼 네제곱 더한 건? 5제곱 더한 건? 맞아요? 맞아요? 프린트로 줬던 문제야 사실. 그래서 바로 가요. 50번입니다. 8제곱분의 1이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루트 5x 더하기 1이 0이래. x값 누군지 알아 몰라? 알죠?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 써서 저기다 대입하면 답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풀 거야 안 풀 거야? 안 풀어. 왜 안 풀까? 아니지, 복잡하니까. 그 복잡하면 왜 안 풀어? 틀릴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돼지 새끼 날 무시했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복잡해지면은 틀릴 확률이 높아져. 어쩔 수 없어. 그럼 복잡해지는 걸 대단히 우리는 지양하셔야 돼. 됐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보는 게 사실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거를 수화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멋있잖아. 갑니다. x를 안 구할 거야. 그럼 뭐 할래? x를 나누어 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이때부터 이제 차분하게 가는 거죠. 그럼 혹시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더한 값 너 누군지 알 수 있니? 뭐 이거죠. 여기서 2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하면 5네요. 5 빼기 2는 3.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 우리는 지금 8제곱이 목표거든. 제곱 알았음. 그 다음 누구 알아내야 될까? 세제곱을 알아야 되는 건 좀 그닥 그렇게 이쁜 모양 같진 않아. 누굴까? 4제곱. x 4제곱이랑 4제곱분의 1을 구하는 게 낫겠지. 얘는요.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이거의 제곱에서 2 빼면 되잖아. 그럼 몇이었어요? 3인 거 알아. 9 빼기 2네요. 7이죠. 됐죠? 그럼 마지막이네. x 8제곱 x 8제곱분의 1 더한 값 몇일까요? 라고 하면 4제곱이랑 4제곱분의 1 이거를 제곱한 다음 2 빼면 되는 거잖아. 7의 제곱 몇입니까? 49에서 2 뺀 값 47 답입니다. 끝. 그래서 계속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좀 많이 복잡해서 요거까지만 쓰고 잠깐 쉰 다음 계속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1번입니다. 왜요? 못 썼어? 자, 51번입니다. 5제곱이네. 5제곱이야. x값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죠? 근데 굳이 안 구할 거야. 귀찮아. x 나눠야지. x 빼기 1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1일 거임. 끝. 그럼 5제곱 어떻게 만들어? 5제곱 5제곱 x를 5번 곱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x가 제곱이야. 그럼 제곱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세제곱이면 세제곱 더한 것도 만들 수 있지. 근데 5제곱이잖아. 그럼 뭐해? 2개, 3개로 쪼개서 보면 되잖아. 5번 곱한 거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이거 먼저 정리했어야 돼. x 5제곱 더하기 x 5제곱분의 1이라는 건 말이야.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에다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아니지. 그치. 같진 않지. 이 모습은 나오지만 왜? 요렇게 둘이 하면 5제곱 요렇게 둘이 하면 x 5제곱분의 1 맞잖아. 근데 문제는 요런 친구들 요렇게 둘이 곱한 건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빼야 될 거 아니. 요렇게 둘이 곱한 것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빼주면 되지 뭘. 요렇게 둘이 곱하면 누구예요? x. 이거 빼주지 뭘. 그럼 요렇게 둘이 곱하면 뭐야? 그래 그것도 빼주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너는 x와 x분의 1을 더한 값 아니까 제곱이랑 제곱분의 1 더한 값 알 수 있을까? 있겠죠? 곱셈 공식. 알 수 있겠어? x 자, 요렇게 전개하면 x 5제곱 맞지? 요렇게 2개 전개하면 x 5제곱분의 1 맞지? 근데 이렇게 둘이 곱한 건 없잖아. 그럼 뭐해? 빼줘야지. 요렇게 둘이 곱한 건 앞에 없잖아. 그럼 빼줘야지. 그래야 전개하면 똑같지. 같은 식이니까 등호.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 괜찮니? 네. 그래서 결론. 얘도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 구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상 마이너스 앞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뭐 1 빼면 되는 거지 뭘.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도전. 자, 53번입니다. 도전. 자, 도전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a제곱이 3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해주세요. 자, 문제가 생겼음. a제곱이 3이라고 했는데 a제곱이 안 보여. a밖에.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야. 야, 제곱이 3이니까 a는 뭐 플러스 루트 3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 아닐까? 그럼 그거 대입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비추하겠네. 비추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복잡해 보여. 루트를 넣고 막 정리하는데 여기 또 n제곱이 아주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됐어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발짝 뒤에서 보죠.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구조. 어쨌든 마지막은 구조 싸움이야.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뭐 하고 있음? 빼고 있음. 그럼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정리돼요. 둘이 더합니다. 두 개네요. 2 플러스 a의 n제곱이. 그 다음 앞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얘네들은 없어지지. 앞에 건. 뺐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두 개죠. 두 개네요. 2 빼기 a의 n제곱이. 됐지? 따라와요. 아, 놓쳤어요?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합차 공식. 그럼 얘네 둘이 더해줘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요 둘은 없어져.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잖아. 같은 수를 두 개 더하면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a 더하기 a는 2a니까. 그죠? 그래서 쓴 겁니다. 앞에 거. 서로 더한 거. 그 다음 앞에서 뒤에 거 뺄 거예요. 그럼 빼려고 봤더니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는데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똑같은 것도 두 개 더한 거네요. 그럼 얘가 두 개. 됐을까요? 더한 거 곱하기 뺀 거. 뿅. 됐죠? 그럼 결론. 얘는 4 곱하기 2 플러스 a의 n제곱 곱하기 2 빼기 a의 n제곱인 거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지수법칙. 4 곱하기 2 플러스 a 2 빼기 a 이거의 n제곱. 지수법칙 정리하면 되잖아. 같은 거 맞네. 그러면 안에 거부터 정리하죠. 합차 공식이네요. 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의 n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답이래. a제곱이 몇이었죠? 3. 그럼 4에서 3 빼면 1. 그럼 n자리에 누가 오든 어차피 1이잖아. 그럼 답은 몇이다? 4다. 이런 게 53번 문제였습니다. 넵. 넵.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자리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자연수가 왔다는 얘기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아직. 그래서 자연수 누가 와도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1 넣고 하면 안 되나? 2 넣고 하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시험장에서 요령껏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식 정리하는 게 먼저 목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잘 잤어요? 네. 눈에 너무 힘주고 있는 거 아니니? 네. 자, 그 다음입니다. 54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x제곱 빼기 y제곱이 누구래? 그럼 x제곱하고 y제곱한 다음 뺄 거야? 그래도 되지. 맞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아니 x제곱하고 y제곱한 다음 빼. 그래도 돼. 아, 뭐 왜? 되지. 근데 문제는 간단히 하면 간단히 할수록 어쨌든 푸는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 거라고. 그럼 구조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x제곱 빼기 y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y랑 x 빼기 y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음? 그럼 x랑 y 더한 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6이네요. 그럼 x에서 y를 빼면 몇 나와? 4루트 2겠죠? 24 루트 2. 그래서 p는 24입니다. 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대입해서 풀래. 맞아. 그래도 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였어. 구조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느냐. 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고1
1학년 9월 모의고사 22번이거든요. 그 22번은 주관식의 첫 문제입니다. 3점짜리예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5번입니다. 3a 더하기 b가 누구고 3b 더하기 c가 누구고 3c 더하기 a가 누구임?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한 값 누굴까? 이걸 보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 곱셈 공식 외워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 게 이렇게 세 개야.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이 꼭 놓치는 거. 아니 이게 글로 써 있으면 꼭 그냥 쌩까더라고 이놈 새끼들. 예. 합이 5래잖아. A, B, C. 그럼 나는 이것도 알고 있는 거지. A랑 B랑 C를 더하면 5임. 이것도 아는 거잖아. 그럼 요러고 나서 쓱 봅시다. 쓱 보자고. 잠깐만. 나 이거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둘이 같은 거? 응 같은 거? 응 같은 거? 아이 몰랑 다도행. 됐죠? 몰라 다 더해. 왼쪽 거냐 싸그리 더해버려. 그럼 4A 4B 4C가 다 4개씩 있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됐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A랑 B랑 C를 더한 값이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은 값이겠네. 몇으로? 오호. 됐죠? 그럼 끝. 아니 3개 더하면 5야.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도 5래. 아니 제곱 더한 값 구하라고? 곱셈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항이 3개 있는 제곱식은 제곱에서 더하죠. 2AB, 2BC, 2CA. 됐죠? 그럼 결론. 너 얘 구하라고 한 거잖아 얘. 앞에 5의 제곱 25는 25는이죠. 25는 여기에다가 몇을 더한 거임? 10을 더한 값이랑 같은 거지. 몇인데요? 15가 오면 되죠 뭘. 끝입니다. 굳이 얘를 넘겨서 뿅 쓰면 그게 변형 공식. 됐죠?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곱셈 공식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변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근데 변형을 따로 외우는 이유는 그것도 빠르게 단축시키려고. 그래서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곱셈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준호야 잘 보고 있니? 아직도 아파? 자연치유. 자, 56번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요.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봐. 아까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렇지. 되게 비슷한 거였죠.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몇일까요? 몫은 몇일까요? 됐죠? 4번이 답이겠네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물론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세한 과정은 생략한다. 만 이거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요 정도까지 얘기를 볼 거고요. 자, 뒤에 보시면 5, 7, 5, 8, 5, 9, 6, 0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요 네 문제는 패스해 주세요. 요 네 문제는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말이. 그래서 요건 패스해 주시고 자 27페이지로 가세요. 27. 그 예전에 선행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 거라고 이것이 선행할 때보다 더 천천히 나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무너지니까. 그럼 이제 내신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천천히 봅니다. 그렇다고 네가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니고 너는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문제 잘 푸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 자 가려. 자 우리 지금 계속
등식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등식. 검산식도 등식의 한 종류죠. 자, 등식. 어떤 식을 우린 등식이라고 부르죠?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뭐죠? 짝대기 2개. 어떤 기호를 등호라고 하죠? 같다는 기호를 등호라고 하죠. 영어로 equal이라고도 하고 is라고도 해요. A is B. 자, 계속합니다. 오이씨, 너무 나왔네. 자, 등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호가 포함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등식을 총 몇 가지를 배웠냐면 2가지를 배웠거든. 첫 번째 등식은 너네가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등호가 있는 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징글징글하게 봤던 그 식, 방정식이죠. 뭐가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0이 되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방정식의 의미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우리는 방정식을 는 0꼴로 많이 표현하지. 근데 는 0꼴로 표현했다고 무조건 방정식이야 라는 개념은 아니야. 아, 이 말이 어렵죠? 자, 네. 너 학교 어디야? 문산중? 봉서산 솟은 곳에 어우씨 역시. 에? 왜요? 너 학교 어딘데요? 봉일천이요? 명문중 나왔네. 자, 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포함된 식 중에 하나는 종류였잖아.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등식, 등호가라고 하는 게 맞겠다. 등호가. 같다는 기호가 그러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네? 안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걸 우리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4x 플러스 1은 5. 이런 게 방정식이지. 는 0꼴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왜? 이 문자의 최고차가 1차니까. 그래서 문자의 최고차를 따서 방정식인데 최고차가 1차니까 1차인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곱으로 나오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하나 더.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같아질까? 1. 누구 넣으면 등호가 성립할까? 1. 등호를 성립시키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고. 혹은 해라고 하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해. 방정식을 풀라는 게 식을 전개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미지수의 값을 찾으라고. 등호를 만족시키는.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그 적절한 미지수의 값이 누군지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방정식 표현이야. 그러면 또 다른 등식이 뭐가 있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항등식. 이건 말 그대로 이거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항등식. 그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다니까. 자, 봅니다. x 더하기 5, x 빼기 3.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죠? 하고 여기다가 등호를 썼잖아. 등식이잖아. 얘가 방정식이야? 봐봐.
x에 누구 넣으면 같아지는데? 어떤 걸로도 다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란 걸 이렇게 얘기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해줘. x에 대한 항등식.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문자가 x만 나오지 않거든.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z도 나오고 문자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꼭 주어를 말해서 정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무슨 뜻?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지금처럼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좀 다르게 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음? 그럼 여기서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x에 1 넣으면 같아질까? 2 넣으면 같아질까?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같을 거거든.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과정은 이렇게 생겼어. 자, ax 더하기 b라는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음. 얘가 만약 3x-1이랑 같다면, 자,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습니다. a와 b에 오는 값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는 어차피 다 되거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이런 개수값들을 물어볼 거야. 그럼 이때 보세요. a는 몇이니? b는요? 2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냥 야 x 1차 앞에 개수 a니까 얘는 3이네? 그럼 3이겠지? 상수가 b? 그럼 -3겠지? 라고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에서 받네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말고 왜 이런 것도 있어. 봐봐.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2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왼쪽과 오른쪽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고. 그럼 이거 a, b, c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 이거 싹 다 전개하고 쫙 펼친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누구? x 앞에 개수 누구? 상수 누구? 말하면 되잖아. 그럼 말하려고 봤더니 여기 전개한 게 좀 귀찮네. 맞아? 그럼 우린 뭐 한다? 항등식이야?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같을 거야. 그럼 누구든 넣어봐. 누구 넣어볼래? 왜? 0 넣으면 여기 0 돼서 없어져. 여기도 0 돼서 없어져. 그럼 x에 0 넣으면 여기 뭐가 돼? 2잖아. 그럼 0 넣으면 몇인데? c네. 됐음? c가 몇임? 2였네요. 끝. x에 누구 넣어볼래? 1? 1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여기도 1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그럼 여기 1 넣으면 -1이네. 1 넣은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네. 됐어요? 그럼 x에다가 2 넣어볼까요? 2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2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2 넣으면 2죠? 2 곱하기 1이니까. 2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됐음? 그게 2네. 됐어? 아까 c값 나왔지? a, b, c 관계식 2개 나왔지? 구했네. 연립하면 답이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린 뭐라고 하냐? 적절한 수치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 수치 대입법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갑자기 저 새끼가 왜 갑자기 항등식이고 나발이고를 막 말해주면서 얘기했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검산식 이게 앞으로는 항등식이라는 이름으로 쓰일 거야. 됐어요? 왜? fx라는 다항식을 적절한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구고 나머지가 누구였어요? 라는 표현은 항상 같은 거잖아. 식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
그래서 식의 구조만 바꿨을 뿐이지 얘는 같은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전개해서 쓰면 fx랑 같은 식일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항등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얘기할 거임. 그러면 항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첫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왔죠. 그럼 검산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리할 포인트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몇 가지 정리할 포인트는 다음 수업 때 계속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대신 부탁드릴게요. 과제 잘 해오셔야 돼요. 네, 과제 잘 해오시고 과제 하시다가 중간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곱셈 공식 아직 덜 외우신 분들,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